안녕하세요, 여러분. 빵실부동산의 빵실브로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맑고 좋으네요. 오늘은 요즘 조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상가를 임차하신 분이나 임대하신 분들이 모두 상황들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시 도움이 되실까 해서 사례별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12월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식당을 운영 중입니다. 입점할 당시에 근저당 설정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최근 이 건물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혹시 이분 같은 경우에 임대차 만료일까지 영업하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상가 건물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그에게도 상가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분이 식당 주인이에요. 건물의 인도를 받았고요. 사업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무엇이 생긴다고요? 바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상에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임대차 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요. 소유주가 바뀌더라도 아무 보상 없이 쫓겨낼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세입자가 정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문제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법률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출 당시에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 등의 선순위 권리 설정이 없고 임차인의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라면 임차인은 경매의 낙찰자에게 임차권의 대항력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기죠. 이 대항력이 생길 때에 그 선순위로 저당권, 가압류, 가등기의 권리들이 없었다면 임차인은 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으로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별다른 사유가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일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임대차 기간이 만료할 때 낙찰자인 새로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를 받으면 보증금이 안전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이분이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식당을 임대차할 계획이시래요. 근데 상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 근저당이 2억 원이 설정이 돼 있네요. 근저당 설정 금액보다 건물 시세가 높긴 한데 보증금이 걱정되신대요. 이럴 경우에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어요. 확정일자 받으면 보증금 모두 확실하게 반환 받는 건가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대항력이 생긴다고 했죠.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바로바로 우선 변제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게 확정일자, 우선 변제권에 대한 내용인데요. 확정일자는 무엇이고 우선 변제권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등기부 등본상에 근저당 설정이 있을 때 이것만 보면은 내 임차권이 보장을 받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한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을 하면 확정일자 도장을 찍어줍니다. 그렇게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럴 때 이 우선 변제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선순위 권리에는 맞설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임차권보다 나중에 발생된 그
그 권리라든지 또는 채권에 대해서는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선 변제권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을 때 상가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에 상가 건물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 확정일자라는 것은 세무서에서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서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데요.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날짜가 매우 중요해요. 그 날짜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이죠.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므로 대항력을 갖출 뿐 아니라 경매될 때를 대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데요. 한편 경매의 환가대금보다 선순위 권리 금액이 클 때는 보증금 전부는 아니에요.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수 있냐고 질문을 하셨었는데 확정일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두 전액을 반환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순위 권리가 있다든지 혹은 또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일 때 최우선 변제는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관악구예요. 서울이죠. 보증금 1,000만원, 월세 70만원의 식당을 운영 중이시래요. 상가 건물이 경매된다고 하면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는 소액 임차인으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경매 시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 볼게요. 서울에서는 임차인이 환산 보증금이 6,500만원 이하일 때는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에 속하고요.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선순위 근저당보다 2,200만원까지는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잘 모르겠는 게 환산 보증금이에요. 이 환상이 아니고 환산입니다. 환산 보증금인데요. 이 환산 보증금이 무엇일까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산 보증금 6,500만원 이하일 때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200만원까지 선순위 근저당보다 앞서 변제받는 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이 환산 보증금이라는 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아닙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하는데요. 환산 보증금은 월세가 아까 70만원이었죠. 70만원에 100을 곱하면 7천만원이에요. 거기다가 보증금이 1,000만원이었으니까 환산 보증금은 8천만원이 되겠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과 매달 지급하는 월세 이외에 실제로 얼마나 자금 부담 능력이 있는지를 추정하는 거예요. 아까 계산했듯이 8천만원이었어요. 환산 보증금이 8천만원이면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합니다. 그러나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음으로써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는 있습니다. 아까 우선 변제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선순위 권리에는 선순위 권리보다는 변제를 받을 수가 없고 그보다 늦게 들어온 권리들이나 혹은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는 확정일자, 대항력 갖춰야 돼요. 대항력을 갖추고 플러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지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면 서울의 환산 보증금이에요. 지역이 달라지면 이 금액도 달라집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6,500만원까지 환산 보증금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범위고 그 금액으로는요. 2,2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산보증금이 6,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은 경매 낙찰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200만 원까지는 우선을 변제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게 최우선 변제입니다. 나머지는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우선 변제가 생긴다고 했죠. 이것은 후순위 권리,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해요. 최우선 변제는 선순위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는 걸 말하고 우선 변제권은 후순위 권리보다 우선 변제받는 것을 말합니다. 두 개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전차인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분은 보니까 임차인과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하는 거를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고요. 임차인과 전차인이 계약하는 거를 전대차 계약이라고 해요. 이때 이 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또 받았어요. 이렇게 해야 좀 그 권리가 확실해집니다. 사업자 등록도 신청했고요. 이 전차인은 10년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데 또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한다고 들었대요. 이게 맞나? 라고 이제 질문하셨는데요. 전차인은 전대차 계약의 상대방인 임차인을 상대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계약갱신 요건 행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잖아요.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 행사 기간 이내에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을 초과하면 안 되고요. 그 행사 기간 이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해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이분이 임대인이고 이분 임차인이에요. 전차인이고요. 이 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그 임차인의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 이내에서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고요. 이분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 또 이분한테도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